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전투표 조작 논란 그 음모론과 진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유명 유튜버들과 미통당의 미래통합당의 일부 낙선자 그리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사전투표 조작설이 크게 번지고 있죠. 미래통합당은 선거 부정 논란에 매우 지금 당혹해 하면서 이것을 지금 차단하려고 하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 워낙 이 지금 음모론이 널리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에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유명 유튜버들, 신의 한수를 비롯해서 공병호 TV, 정규재 TV, 조갑재 TV, 온갖 그 유튜버들이 사실 유튜브는 보수 유튜버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구독자들이 100만에서 수십만씩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진 거지. 뭔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 대표적인 그 보수 농객으로 손꼽히는 그 두 사람의 경우는 쓸데없는 음모론을 다들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보수가 자멸한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진화를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많은 구독자들이 지금 그들은 많은 구독자들이 떠나가 버리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빨갱이, 간첩이라는 그런 욕설까지 듣는 정말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조갑재 씨 같은 사람을 빨갱이라고 또 나이가 들더니 좀 분별력이 사라졌다 이런 식의 온갖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사전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음모론을 어떻게든 좀 진화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정규재 씨가 운영하는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에서 정규재 씨는 빠지고 전 MBC 아나운서를 내세워서 이준석 그 미통당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이경천 교수 경대, 그리고 오동길이라는 그 학생 같던데 사전선거 조작 고발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정선거 국민연대 양선엽 씨. 공정선거 국민연대는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사전투표 하지 말라라고 스티커 붙이고 본투표해야 된다라는 스티커 붙이다고 그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그런 단체죠. 이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이 검증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국회 의석 300석 중에 무려 그 위성정당까지 하면 180석을 다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너무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인지보조화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니까
이 같은 진통 과정을 거쳐서 보수 세력도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진통을 하고 있지만 보수 세력도 자기들 내부 정화를 하면서 가짜 뉴스랄지 뭐 이런 음모론들을 이 선거 관련해서는 최소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이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아주 바쁜데요. 보수 유튜버들의 그 터무니없는 선거 조작 음모론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서 귀담아 들을 만한 지적들, 문제제기, 이런 것들마저도 도매금으로 가짜, 허위사실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들을 보면요, 100% 다 가짜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물론 극히 일부이지만 맞는 이야기도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00% 가짜만 이렇게 퍼뜨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진실을 섞어서 퍼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다 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진실과 가짜 뉴스와 진실을 가려서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투표 조작 의혹들 나온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뭐 서울, 경기,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들과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그 비율을 보면, 토탈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뭐 다른 무소속이랄지 다른 기타 정당 후보들 거 다 빼고 보면은 63대 36%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특수봉인지 서명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분명히 서명한 글자체와 다른데 이렇게 붙어있다, 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 내지는 뭐 쌍둥이 득표수 현상이라고 해서 A 후보 거와 B 후보 거 어떻게 그 득표 수가 똑같냐, 물론 투표구는 다르지만 그 선거구는 다르지만은 어떻게 그 두 후보 거 득표수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냐,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뭐 이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뭐 관내 사전투표 배송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 우체국 안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더라, 작업을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사전투표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보관해 놓는 그 보관소에 밤새껏 전등이 켜져 있더라, 뭔가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고요. 후보와 상관없이 일정한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나온다, 그런 의혹이 있다, 조작의 어떤 증거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사전투표 QR코드 상에 뭐 심지어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전산 조작과 투표함 바꿔치기가 됐다, 뭐 온갖 뭐 던질 수 있는 건 다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나 이것들은 지금 언론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가 되었고, 다 허위사실로,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의혹제기들로, 속속 밝혀진, 또 밝혀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혹들, 사전투표 조작 의혹들, 이거는 뭐, 지금 여기 열거한 것들은 다 지금 팩트체크가 된 것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선거할 때 뭐 그들이 지금 온갖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일부 요 문제는 고쳐야 된다라고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오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제 기사를 많이 읽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쓴 기사까지 그러니까 뭐 4.15 총선 당시 여수 월호동에서 유령표 한 표가 나왔는데 관내 사전투에서요. 그것도 막 공유를 하면서 봐라 이게 개표 부정선거의 증거다 막 이런 식의 막 또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엄청나게 공유가 돼가지고 참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무슨 또 통계 전문가라고 하면서 희한한 또 그 조작 의혹을 제 기사를 보고 또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조작됐다는 증거로서 그 기사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고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선관위가 의혹을 규명해서 이런 온갖 음모론들을 잠재워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런 그 작은 그런 그 문제점을 가지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니 선관위가 그것을 명백하게 좀 밝혀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쓴 건데,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걸 밝혀낼 수 있다까지 안내까지 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선관위가 JTBC 팩트체크에서 최근에 그 문제를 다뤘죠. 여수 월호동. 그래서 선관위가 검증을 해보니까 관외 사전투표 한 장이 섞여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투표하면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면서 관내 사전투표함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회송용 봉투에도 넣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수만 그런 게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항상 매번 투표할 때마다 교부한 투표수보다 투표자 수가 뭐 늘어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현상을 일부 지금 제가 발견해서 기사로 쓴 건데 그게 이제 섞여 들어온 판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네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사전투표 또는 그 4.15 총선을 겪으면서 사전투표 조작설이 이렇게까지 크게 일게 된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만 제대로 선관위가 잘 보완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전투표 조작설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뭐였냐면 현재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소인 사무국장, 사무과장실에 또는 뭐 선관위 위원회실에 위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출입문에는 시건 장치가 돼 있습니다. 출입문 쪽에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CCTV가 있어요, 보통. 그게 이제 사무국장실, 과장실인데, 저희 여수 선관위의 사무국장실 출입하는 입구 쪽에도 CCTV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가는 그 CCTV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작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투표함이 사무국장실, 여수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있는 사전투표함을 제가 지난 4.15 총선 4월 15일 날 실제 그 투표함 이송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무국장실이에요. 지금 투표함 이송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정당 추천위원들과 참관인, 그리고 투표함 이송 작업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죠. 자, 천정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진은 천정.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없어요. CCTV가. 저쪽에 지금 소파 저쪽 안쪽에 지금 투표함들을 놓고 그 옆에가 이제 사무국장 탁자가 있어요. 책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이런 식으로 관내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표함 접수 작업들을 또 이 사무국장실에서, 사무과장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회송용 봉투 접수 작업을 여기서 하는데요. 요것은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있는 투표함들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물론 투표함 이송 직전에 제가 참관인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이송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투표함들을 보시면 행랑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24시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CCTV 내용이 해당 선관위도 모니터링 하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전국 사전투표함 보관소를 비치는 CCTV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중앙관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함을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그러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CCTV를 다 정보 공개로 받아서 검증해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 CCTV 설치도 원래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발견했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CCTV 설치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KBS 뉴스에서 그것을 다루면서 선관위가 아뜨가라 하면서 이 CCTV를 부랴부랴 설치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만 CCTV를 설치를 했고, 관내의 경우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국장실이나 과장실에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자꾸 드나들고, 또 회송용 봉투가 이제 등기 형태로 해서 이제 배달이 되면 그것을 접수하는 작업도 하고 또 투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람들이 괜히 그 영상 보고 오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 일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관위의 핑계, 변명은 저는 이제 핑계라고 보는데, 그렇게 투표함에다, 그러니까 관내 투표함에다가 CCTV를 설치를, 관내 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 추천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당 추천위원들이 입회하에 투표함, 회송용 봉투를 접수한 뒤에 투표함에다가, 관내 사전 투표함에다가 투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두 차례 회송용 봉투가 우체국에서 배달이 됩니다. 선관위로. 그러면 선관위는 회송용 봉투 접수기라고 하는 그 기기를 이용해서
그 바코드를 찍어서 다 그 접수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위원들과 약속한 시간에 위원들이 출석한 입회한 가운데서 그 이미 접수가 끝난 배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지를 투표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4, 5일간 사전투표함 보관을 하니까 선관위가요. 한 5번 정도 그런 일들을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입하는 게 하루에 한 번씩인데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외에 뭐 투표함을 만지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굳이 선관위 직원들을 비치라는 게 아니고 그 투표함을 비치라는 거예요. 투표함 전용 CCTV. 아니면 선관위 국가장실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사전투표함을 보관한 관내 사전투표함만 보관할 보관소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선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야죠. 일부러라도.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의혹을 살 일을 하느냐는 거죠. CCTV만 있었어도 오늘같이 이렇게 큰 관내 사전투표함에 대한 어떤 사전투표함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일지 않았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믿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보완할 건 보완해라. 지금 현재 선관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없어요. 현재. 이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이 법을 계속 발의는 됐는데 그것을 선관위 선거법들이 통과되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야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선거법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아주 심각한 토론과 어떤 이런 방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관위 어떤 관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쌓여만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대 국회의 경우도 선거법으로 지금 그 개정 해달라고 그 올라온 선거법이 거의 160가지 이상 될 거요. 제가 몇 달 전에 파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냥 뭐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국회가 이제부터 이제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지 말고 이제 21대는 이런 그 불합리한 법령부터 빨리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이 사전투표 제도가 지금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4.15 총선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26.69%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가 정착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계속 의혹이 일고 논란이 일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의 경우도 CCTV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지금과 같은 쓸데없는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CCTV 영상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면 자신이 검증해보고 의심나면 검증해보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관내처럼 바꿔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혹 제기자들한테만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일부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선관위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선거 끝나면 분명히 크게 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유튜버들이 사전투표 위험하다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선동한 데서부터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대비책을 정확하게 세웠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던 선관위에 좀 무책임한 면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수봉인지 수량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특수봉인지 뭐 서명이 조작됐네, 어쨌네, 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서 저는 조작됐다고 전혀 보지 않고 이미 팩트 체크도 됐고요. 그거는. 그런데 허점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어떤 허점이 있냐. 지금 이 사진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에 이제 특수봉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특수봉인지가 지금 몇 장이 쌓여 있죠. 제가 여수 선관위 그때 그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 투표함을 옮기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지금. 여기 쌓아놨지 않습니까? 몇 장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전 특수봉인지라고 떼면 태가 난다? 그러니까 뗄 수가 없다. 떼면 얼마든지 그걸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면 표가 나버리기 때문에 하얗게 오픈이라고 이렇게 하얗게 빛이 발해가지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봉인지 조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이야기하는데, 이 특수봉인지를 수량이 안 정해져 있어요. 특수봉인지를 쓸 수 있는 수량이. 그리고 이 특수봉인지를 여러 장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맘만 먹으면 뗐다가 새로운 걸로 선관위는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설마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럴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것이, 이 특수봉인지는 수량을 정해놓고 붙여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함 회송용 봉투 배송 과정에 대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법 158조 사전투표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제6항 제1호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회송용 봉투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를 계산한 뒤에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 다음 지금 공명선거 국민연대인가 거기에서 이 과정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말라, 여기는 일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서 또 CCTV 이런 것까지 다 막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우체국에서 조작이 있거나 그러리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렇게 뭉뚱거려서 법령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좀 더 세세하게 이 과정에 대해서 규정을 다듬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참관인이 볼 수 있고 어디부터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송 과정에 투표지들을 그냥 담은 바구니를 그냥 봉고차에다 실어가지고 이송하지 않고 어떤 함에다 넣어가지고 단단히 봉인한 다음에 이송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이송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한 투표지들이 담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송되는 과정이 너무 좀 부실하게 이송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지의 QR코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QR코드 관련한 법령 151조인데요. 여기 보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괄호 열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괄호 닫고의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분명히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막대 모양의 기호가 아니라 QR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선관위가. 보십시오. 이게 이제 QR코드예요, 이게. 실제 이게 실물 투표지인데, 제가 개표 참관을 하면서 찍은 QR코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봐서는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의 눈으로 봐서는. 근데 이것을 그 QR코드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숫자가. 지금 어떤 사람은 뭐 개인정보가 들어있네, 어쩌네요. 막 그런 그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런 그 숫자가 나와요. 31개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0 04 15. 여기까지는 지금 연도하고 날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서 그 법령에 보면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이것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코드 번호일 거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땡땡땡땡 4개를 한 것은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표시한 겁니다. 실제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일련 번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지가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이 일련 번호나 이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정한 투표지인지 아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투표지의 경우는 이 일련 번호지를 이 삼각 절지선을 절치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때문에 이 추적이 불가능해요. 이 투표함에 이 투표지가 들어간 뒤에는 도대체 뭐 투표지가 더 나와도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투표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투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는 이 QR코드가 투표지에 붙어 있고 이걸 스캐너하면 그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QR코드를 쓰면서도 이 법령을 지금 어기고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뭐 김병관 의원이라는 더민주 의원을 통해서 이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발의는 했는데 그게 통과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에도 이 QR코드를 썼는데 그 자체는 지금 위법 논란이 있습니다. 위법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소송이 있었는데 이미 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라는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오히려 그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패소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 이거 자체는 법령상 선관위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다라는 차원에서 빨리 법령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투표 관련한 온갖 개표 조작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 가운데서 일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또는 선관위가 제도를 정비해야 될 그런 선관위와 국회가 제도를 법령을 정비해야 될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 뭐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무조건 그들을 매도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그 주권 행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더 보완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